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질병과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미술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맨날 하는 게 인간 세상을 연구를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팬데믹 상황에 이르면서 굉장히 관찰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는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뭔가 사람들이 이 요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조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때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이 그럴 때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 인간들은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뭐 동서양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라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했었을 때, 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게 뭐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확률이 뭐 옛날에 흑사병이나 뭐 천연두나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던 거는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잖아요. 워낙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사건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뉴스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실제로 직장이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은근히 이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차 팬데믹이 오고 2차 팬데믹이 오고 지금 3차 팬데믹이 오고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나라마다 발표하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도 있죠.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팬데믹이 생겼었을 때 그때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정말 짧으면 2년, 아니면은 적어도 3년은 있어야지 이게 끝날 거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슨 소리야. 몇 개월 안에 이게 끝나야지. 진짜 뭐 1년 안에 끝나야지 했는데, 그게 몇 개월 있어도 안 끝나고, 뭐 조금만 참읍시다 했는데, 참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3차 팬데믹이 오고, 진짜 빨라야 2, 3년? 네, 그렇게 정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1차 팬데믹이 오고 떨어졌다가 2차 팬데믹이 오고 3차 팬데믹이 오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믿지 않았었는데 사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됐죠. 물론 이 다음에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나가고 아주 멀리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었던 일인 거죠. 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 국가의 뭐 방역 시스템, 방역 체계 이런 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잘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겠지. 하지 말라는 걸 했을 거야.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실제로 코로나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로 되게 나쁜 사람이고, 되게 잘못한 사람이고, 방역 수칙을 정말 다 어겨가지고 걸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사회의 여론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러한 팬데믹 상황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몰아가는 거를 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뭐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전염병을 터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일본 옛날에 대지진 때도 조선인들이 지진을 일으켰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한 전염병, 대기근, 뭔가 이렇게 큰 자연재해 같은 게 생기면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좀 교묘하게 한 가지의 사건이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처음에 창궐을 할 때 그 신천지교 사람들이 되면서 뭔가 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저 질병에 걸렸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거를 가져왔다. 물론 제가 뭐 신천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코로나만 걸리면은 너 사이비 종교 다녀왔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게 신천지랑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그때는 또 그런 것 때문에 걸리면 걸렸다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세세한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 전부터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옛날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전염병이 걸렸다라는 이게 지금의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옛날만 하더라도 악마, 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중세시대나 뭐 언제까지인지 뭐 시골 같은 데 곳곳에 남아있는 거로 따지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속신앙 같은 거나 아니면 굿 같은 거를 보면은 아프다라는 거는 귀신이 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의 믿음이 따로 있는 거기는 하니까.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이 되기 전까지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을 하고 저 사람은 뭔가 죄, 악마, 저주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멍청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시 부족이나 그런 데를 가면은 아직도 병에 걸리면은 거기서 이상한 의식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형태는 좀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구슬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옛날 서양에서 종교에서 뭐 교회를 가가지고 그거를 치료를 하려고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서양에는 그랬죠. 실제로 병이 나면은 교회를 먼저 갔었고 교회에서 간단한 의술 치료까지도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의술을 행하는 거는 또 불법인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녀라는 게 교회의 사람이 아닌데 약초나 뭔가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주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교회에서 돈을 받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아무튼 뭐 이거는 되게 긴 얘기지만 어찌 됐던 우리가 또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병이라는 거는 죄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아예 정설로 믿는 게 현대 사회에 오기 전까지는 굳혀져 있었고요. 그런데 아주 큰 병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흑사병이나 아니면은 천재지변, 그러니까 지진이 나거나 뭐 해일이 밀려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종교든지
특정 종교를 제가 뭐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는 거다.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된 거다. 상대방 내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종교를 믿어서 그런 거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이러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종교를 가진 분들은 그런 생각들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우리에게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반대, 천재지변이나 이런 병 같은 것에 반대되어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멍청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항상 모든 이야기들은 선과 악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능이 남아있고 그 본능이 불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것은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물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은 왜 이런 본능이 많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서양도 좀 다르죠. 우리나라가 방역 같은 거 했었을 때 서양보다 훨씬 더 잘 지켰잖아요. 서양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비교적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건 정말 철저히 했단 말이죠. 그게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맥락은 같다라고 보는데, 인류가 싸워온 게 전쟁이나 여러 가지 뭐 사람들 간에 싸워온 것,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죠. 우리가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를 점령을 할 때도 전염병을 퍼뜨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흑사병이나 천연두 이런 걸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뭐 병들이 있다라고 하죠. 어찌됐건 간에 아픈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뭔가가 아프고 아니면 얼굴에 뭐가 난다라든가 뭔가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인간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원시인들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삶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뭐 독버섯 같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가 전해오져 온 걸 텐데, 중요한 거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한 명의 인간이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혼자서도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뭐 정글에서 혼자 생존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본다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지려고 전쟁을 했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동물 그리고 자연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런 위대함을 본다고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죽음을 의미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뭐 의약품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감기를 든다고 하더라도 좀 금방 낫는다든가 하면은 좋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병이 한번 걸리면은 낫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 긁혔는데, 우리는 긁혔으면 항생제 먹고 약 바르면 금방 낫잖아요. 근데 그냥 어디 하나 긁혔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옛날 사람들은 뭐 원시인처럼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더 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지금의 현대인들이 훨씬 더 질병에도 강하고 전염병에도 강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자기네 부족들끼리만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더 강한 그런 유전자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경험상 이 병에 걸린 사람 한 명이 거리를 두지 않으면은 이 부족 전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거리를 두거나 실제적으로는 부족에서 내쫓는 거죠.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뭐 병 걸렸으니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성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당성이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한 그런 그러니까 막 정치적인 정당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에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을 내쫓는 데 있어서 정당성과 동시에 인간들의 본능이 동시에 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병이 있으니까 뭔가 악마에 씌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뭐 부족에 뭔가 미스테리한 그런 죄질이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저거는 하늘이 노하셔서 저 사람이 그때 잘못한 일을 벌을 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랬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에. 물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치료를 한다라고 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이것을 의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의식에 아주 적절하게 실제적인 의료 행위, 뭐 약초를 좀 쓴다라든가 뭔가를 좀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의학적인 것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면은 이렇게 추방을 시키지만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죄를 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은 뭔가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었던 사람, 어떠한 종교, 뭐 환생을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전생에서 분명 나쁜 짓을 지었으니까 저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힘들게 사는 거는 전생에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비슷해요. 네가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뭐 죄, 뭐 뭔가가 뭐 이렇게 힘들고 뭐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은 다 죄가 있고 아니면 신의 뜻이거나 신의 뜻이라고 하면은 뭔가 정당한 것이 있을 것이다. 뭐 네 조상이 잘못했던 어찌 됐건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팬데믹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그렇다라는 뭔가 객관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경우가 있고 마녀사냥을 당할 소지도 되게 크죠. 실제로 전염병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두려웠던 거는 그런 마녀사냥이었을 겁니다. 뭐 역학동성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저 사람이 어디로 옮겨가서 했는데 막 질병을 다 퍼뜨리고 다녔다. 그래서 막 옛날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뭐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내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진짜 뭐 깜빵에 보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은 내가 걸렸으면 걸렸다고 사람들이 잘 그냥 얘기를 하죠. 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코로나에 걸렸지. 근데
우리가 뉴스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나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녀도 돼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냥 막 사는데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지킬 거 다 지켰는데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사실 병이라는 게 나쁜 사람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무슨 뭐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됐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질병과 사람의 죄랑 연결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그 병이라는 게 실제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파생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찍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찍어? 제정신이야?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야,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찍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을 비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반대 후보를 찍는 거는 죄가 되고 나쁜 게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뭐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에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스토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스토리가 나와요. 인간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양면성을 다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오늘 얘기하지 못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 제가 얘기하는 반대 법칙이라는 단순한 구조 안에서 참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질병과 본능이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